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에는 127회 2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교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 평가를 먼저 해볼 거고요. 이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색칠을 해뒀는데 노란색 형광펜 같은 경우는 평이했던 문제, 난이도 기준으로 평이했던 문제이고요. 이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혹은 쓰기가 애매했던 문제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미리 색칠을 해뒀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난이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안 조건에 따른 무리말뚝의 허용 인발 저항력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24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집안을 연직 굴착하여 높이 4m인 사면을 형성하였다. 인계 파괴면 AC면은 수평면과 45도를 이룬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수변 단위 중량은 16, 그리고 비배수 내부 마찰각은 0도, 그리고 비배수 점착력은 32kPa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렇게 5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는 5년 이내는 없었습니다. 3번 불교란 시료 채취 시 교란의 원인과 실내 시험을 활용한 교란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왔고요. 124회, 118회, 117회에서 나왔고요. 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해안 매립지에 고함수비의 준설 점토를 투기할 때 침강 특성과 자중함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17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번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 결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26회와 118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6번 지진 시 콘크리트 동벽과 보강 동벽에 대한 토압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14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측 페이지로 와서 문제의 난이도 종합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이했던 문제는 이제 3문제였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는 2개.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1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면 되니까 평이했던 문제와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혹은 어려웠던 문제를 선택하든 해서 4문제만 선택하면 되니까 요번 2교시는 그래도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였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년 내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전체 6문제 중에 5문제였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최소한 5년치 기출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강평을 진행하기 전에 유튜브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글아빠는 이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말투가 조금 많이 느린 편인데 유튜브에서 재생 속도를 1.25배나 1.5배로 설정하시면은 조금 더 듣기가 좋고 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떻게 설정하는지 잠깐 화면을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1교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재생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재생 속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25배나 1.5배를 설정하셔서 동글아빠의 요 강평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패드가 아니고 일반 PC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배너가 있어요. 그 배너를 누르시고 재생 속도를 조정해서 보시면은 훨씬 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난이도 평가와 유튜브의 재생 속도를 이렇게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는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집안 조건에 따른 무리말뚝의
무리 말뚝의 인발 저항력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정확하게 설계 기준과 구조 세목을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다행히 최근 124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무리말뚝의 인발 저항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론식에 의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하 시험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론식은 문제에서 집안 조건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사질토와 점성토 집안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학습량에 비례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고,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지만은 그래도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암기해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이지만은 초록색 느낌이 강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 흐름대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서 이제 뭐 페이지가 많이 남는다 싶으면은 이론식에서 이제 무리말뚝 말고 단말뚝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도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문제에 대해서 엑스트라를 쓴다면은 노트에 나와 있는 파괴 메커니즘에 대해서 개요도와 함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괴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말뚝과 집안이 분리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집안 내에서 말뚝이 뽑혀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자, 이런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말뚝 자체의 인장 파괴가 있습니다. 말뚝 자체가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안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 메커니즘의 원리와 그리고 물어본 무리 말뚝의 인발 저항력을 이론식으로 집안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재하 시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봅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면의 안전율을 구하는 문제였고, 최근 5년에는 계산 문제가 전부 다 무한사면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한사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험자가 300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한 명도 손을 못 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공식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외워서 요 문제에 대입해서 쓸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 강평은 요 문제의 출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배경식 교수님의 교재죠. 강의식으로 풀어 쓴 토질역학 906페이지 문제와 해설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 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에 대한 강평은 이렇게 출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불교란 시료 채취 시 교란의 원인과 교란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실내시험을 통해서 교란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교란에 대한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실내시험에 의한 교란도 평가 방법은 1추갑축 시험 방법, 그리고 3추갑축 시험 방법, 그리고 압입시험에 의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팁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로 시료 시험시, 그러니까 시료의 채취부터 시험시까지의 응력 거동 그래프와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을 엑스트라로 가져가시면은 지금 물어본 문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설점토를 투기할 때 침강 특성과 그리고 자중안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항상 짝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문제 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쓰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여서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침강 특성을 보겠습니다. 침강의 일반적인 분류, 수험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인데 초기 단계는 이제 응집 단계가 되겠죠.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는 이제 침강과 자중안밀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그리고 최종 단계는 자중안밀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일반적인 침강 특성에서 일반적인 침강 형태는 초기, 중간, 최종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강 특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일반 침강 분류 말고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영양인자에도 나와 있듯이 분응고압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응고압. 분산침강, 응집침강, 그리고 구간침강, 안밀침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요 부분 내용 아시는 분들은 요거랑 같이 기술하시면은 더욱 좋았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중안밀 특성 나오는데 침강 특성에서 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자중안밀 특성은 자중안밀 시험, 안밀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최적비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다 잘 기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 작성 시 이제 전후에 어떤 식의 엑스트라가 좋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자중안밀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안밀 이론 중에 유한 변형률과 그리고 미소 변형률 이런 부분의 이론을 비교한다든지 혹은 자중안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까지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가면은 좋은 문제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4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흑마기 벽체의 근입장 결정 시, 근입 깊이 결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아마 점성토 지방 같은 경우는 티빙에 대해서 안전율 검토를 하고 기준 안전율 이상이 나오게끔 근입장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사질토 같은 경우는 파이빙에 대해서 안전 검토를 한 다음에 기준 안전율 이상이 나오게끔 근입 깊이를 정한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근입 깊이를 검토하는 방법은 골착 바닥에 대한 안정을 기준하는 거 하고 모멘트 균형에 의해서 근입장을 결정하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멘트 균형에 의해서 근입장이 안정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은 최하단 지지점을 기준으로 주동 토합에 의한 주동 모멘트와 수동 모멘트를 비교를 해서 기준 안전율을 확보하는 근입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가시설 검토할 때 GOX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면은 근입장에 대한 검토해서 모멘트 균형에 의한 방법, 지금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입 깊이를 검토할 때는 모멘트 균형에 의한 방법과 이렇게 굴착 바닥의 안정을 만족하는 근입 깊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멘트 균형은 이제 우리가 봤던 가상 지지점과 관련해서 기술해 주시면은 더욱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시 콘크리트 옹벽과 보강토 옹벽에 대한 토합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시 토합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옹벽 구조물 같은 경우는 유사 정적 해석, 즉 진도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답안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키워드만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집안조사를 해야 되겠죠. 집안조사를 해서 설계 지진계수, 즉 KH와 KV를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값으로 지진 토합 계수 KAE를 산정을 해서 토합 계수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토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시 적용하는 주동 토합은 일반 토합,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일반 토합 PA에다가 지진 시 발생되는 토합을 이렇게 더한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술하시면은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이렇게만 쓰면 조금 아쉬우니까 자, 이런 부분 토합 계수, 설계 지진 계수 부분이라든지 토합 계산된 걸 가지고 어떻게 안전 검토를 하는지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적 안전 검토 시 전도라든지 활동 그리고 지지력에 대해서 계산된 관성력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개요도와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엑스트라를 쓴다면은 옹벽의 지진 시 안정 해석 방법 중에 동적 수치 해석 부분이라든지 강성 블록 해석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렇게 설계 기준이라든지 원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살펴봤고요. 127회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